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지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도배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요즘이 도배지의 황금기죠. 도배지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무몰딩만 얘기했어도 되게 혁신적인 것 같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무몰딩 하지 마세요에 관련된 컨텐츠부터 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였죠. 근데 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되고 안 좋은 거였으면은 당연히 다 손절을 했겠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무몰딩은 너무 당연하고, 요즘은 나아가서 걸레바지를 안 씁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저희 현장들만 보더라도 걸레바지를 도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무문선 도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혁신인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불과 1-2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이었어요. 축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도배지로 도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영역을 건들 수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이 걸레바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 걸레바지가 기존에 들어갔던 라인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공하는 이 벽지들은 사실 후크 방식의 시공법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벽지를 만졌을 때 가운데가 약간 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시공을 해야지 되는데, 전체를 풀칠하는 게 아니라 걸레바지가 없는 만큼 그 기존의 걸레바지가 들어가는데, 즉 이 도배지가 풀칠이 되는 데에는 면이 진짜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것 또한 또 오돌토돌한 게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떡갈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떡갈배를 시공할 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이제 시공을 할 때 이제 시공 오차라는 게 있어요. 단차라는 게 있어요. 목수들이 이제 석고보드를 딱 벽에 붙였을 때 바닥에 평활도가 보통 다 안 맞거든요. 어느 정도 몇 밀리는 다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그 바닥에 평활도가 안 맞는 거를 일일이 다 석고 밑에를 다 깎아 가지고 맞추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걸레바지가 많이 가려왔었어요. 그런데 이 걸레바지가 없으려면은 결국 바닥재랑 벽지랑 딱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가 완벽하게 라인이 떨어져야 되잖아. 바닥 평활도가 안 맞는 데는 셀프 레벨링을 붓는다든가 뭐 요런 좀 부가적인 작업이 마감을 위해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 석고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우리 현장에서 왜 이게 석고 같은 거 딱 맞출 때 바닥 쪽이 벽 쪽이 딱 안 붙었으면 목수분들이 발로 툭툭 쳐요. 근데 석고는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면 그 끝에 그 단면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감리를 볼 때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밑에 깨진 부분들, 미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도배할 때 되게 티가 엄청 나게 돼요. 근데 깨진 게 미미하면은 퍼티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깨진 게 좀 면적이 크다 보면은 퍼티로 잡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도배의 품질, 완성 품질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풀칠이 들어간 부분이 딱 명확하게 그 요철이 보이니까. 왜냐면은 그 퍼티를 잡을 때 퍼티를 좀 두껍게 바르잖아요. 퍼티는 마르면서 수축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도 완성하고서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음영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시공에 있어서 그런 디테일을 좀 볼 줄 아는 꼼꼼함도 좀 필요합니다. 그만큼 마감이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 좀 하나의 참고할 만한 팁일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걸레바지를 안 하고 문선을 없애려고 한참 도장이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 형식들을 좀 탈피하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이제 도장을 많이 했었었는데, 우리 도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그 예전에 그 고퀄리티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도배로서 가능하다는 게 참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도배 생각했을 때는 사실 뭐 크게 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냥 누구나 하는 마감 방식이고 가장 저렴한 방식이고. 근데 거기서 조금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실크 벽지가 마치 뭐 대단한 어떤 이런 것인 양 뭐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지가 기본이 되고, 이제 그 나아가서 이제 실크 벽지는 좀 뭔가 고급스러운 벽지의 마감이다, 뭐 요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었는데, 실크 벽지가 사실 이제 기본 옵션인 거죠. 합지 쓰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아니면 임대를 위한 뭐 그런 주택들에서 아마 많이 쓸 거고, 기본적인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할 때는 다 일반적인 실크 벽지는 기본 사양이 된 지는 한참 됐죠. 이제 그랬던 도배지가 도장의 느낌까지 내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건 참 저도 되게 보면 반갑고, 또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좀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목공을 쳐 가지고 가벽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도장을 하고, 또 도장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고가의 또 내구성이 좋은 수입
도장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성 도장을 했을 때와는 또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뭐 밑작업도 그만큼 더 많고 목공 작업 그리고 도장까지 했을 때 비용을 이제 도배 하나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참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목공 가벽을 쳐야 되고 면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들어가는 뭐 시간과 품이 있을 거고 도장 자체도 습식 공사다 보니까 바로 다음 공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작업부터 해서 프라이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 도장도 한 번 뿌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최소 2회 칠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도배를 하더라도 원래 이제 최소 떡가배는 쳤었어요. 그러니까 면 자체를 아무리 그 콘크리트 벽면 자체가 고르다고 하더라도 석고의 그 평활도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밑작업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콘크리트 면 자체는 미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최소 떡가배를 시공을 하고 도배를 치는데 그러지 않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밑작업 품이 더 들어가긴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끊김없는 공간을 연출하는 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장이 보수가 용이하다고 한 거는 근데 이건 어느 마감재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 면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도배도 마찬가지예요. 도배도 조금 지나서 폭갈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찢어졌거나 오염이 심해서 그 폭만 갈 수는 있는데 조금만 사용하다 보면 이색이 나요. 이제 새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서. 그리고 또 같은 새 제품이라도 로트 번호, 그 생산 시기에 따라서도 약간의 색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감재나 사실 면을 가는 게 좋긴 한데 도장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찍힘이 발생했을 때 벽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 면만 또 칠하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된 데를 뭐 이렇게 퍼티 작업을 하든 뭐 샌딩을 하든 하고 나서 이제 칠을 하면 또 감쪽같이 이제 없어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장이 도장되어 있다. 그럼 사실상 부분 보수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전체를 칠하는 것도 또 살면서 하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용이하다 이거지 뭐 쉽다는 아니에요. 근데 도배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용이하죠. 이게 교체를 하는 개념이니까 도장에 비해서는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벽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LXT 야망의 포티스와 신한 벽지의 파사드 월가드 두 가지가 대표적인 벽지인 것 같고요. 디아망하고 디아망 포티스가 다르고 파사드와 월가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필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무문선이나 아니면 뭐 걸레바지가 없는 이런 마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고내구성의 벽지는 포티스와 월가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래 등급인 디아망과 파사드의 경우에는 그 내구성 자체가 포티스와 월가드만큼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되게 두꺼워요. 그런 질감 표현이 잘 된 디자인들이 되게 많다는 게 좀 특징인데 물론 기존의 실크 벽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내구성이 좋지만 이런 포티스와 월가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도배의 황금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포티스와 월가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가 우리는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포티스가 조금 더 비싸요. 금액 자체가. 근데 이거는 제조 방식에서부터 좀 따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뭐가 옳다, 뭐가 비싸서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인 시장 단가 자체가 포티스가 조금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비용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공성에서도 좀 용이한 파사드 월가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시공성이나 시공 후에 도배지가 마르는 과정이나 마르고 나서 후나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저희는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신한벽지의 월가드가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패턴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한벽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한때 또 발페인트나 이런 좀 과한 패턴이 느껴지는 도장이 한때 좀 눈에 많이 띄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지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공간 자체가 되게 텁텁해 보이고 나를 얽매여 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실제로 가보면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시 그런 쪽에서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수요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은은하고 좀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더 미니멀한 이런 느낌의 도장 패턴들이 다시 좀 많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한 벽지가 충분히 그러한 느낌의 라인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자인에서나 어울릴 만한 색상 베이스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게,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티스는 무조건 비싸서 안 좋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패턴이 강한 무늬들에서는 월등히 그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이 포티스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디지털 프린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프린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프린팅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의 반복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다양한 패턴을 길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배지라는 것도 이렇게 분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어 붙이는 거니까, 이어 붙였을 때 이게 무늬가 어긋나거나 색깔이 어긋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질감이나 어떤 자연스러운 과한 패턴을 좀 표현하고 싶다 했을 때는 되게 적합한 벽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신한 벽지는 이 디지털 프린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패턴의 반복성이 좀 눈에 도드라진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무늬가 강해졌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패턴감이 강한 걸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포티스가 적합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월가드로도 충분히 좋은 품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월가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패턴이 몇 가지가 없었어요. 포티스에 비해서 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더 많은 패턴을 좀 보완해 가지고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이 도배지가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게 좋은 게,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선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배지로서 선을 제어하는 게 되게 한계가 있었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걸레바지도 들어가야 되고 능선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디자인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에서 되게 반갑고, 또 나아가서 가성비 있는 디자인을 좀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도배하면은 이 도장이 한창일 때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도배지는 좀 싸구려 마감재 취급을 많이 받았었는데, 도배지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이게 마감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업체들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도배 한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건 빨리 퍼지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취향 없이 내 기준 없이 그냥 일로 휙 쓸려갔다 '아 이게 요즘 좋다며. 아 요즘 이게 유행이야. 몰라?' 너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널리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되게 좋은 게, 저는 이런 방식들이 전국적으로 더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있어요. 도배, 항상 이게 문제인데, 도배를 했을 때 어디까지를 하자로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 어느 정도 충분히 클라이언트 분들과 소통이 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거를 현장에 맞춰서 소통을 한다면은 클라이언트 분들도 내가 뭐 떡값의 비용을 좀 아끼고 싶어,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걸레바지는 싫어, 그랬을 경우에 또 감수해야 될 게 분명히 있죠.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면은. 근데 이제 그런 조율만 가능하다면은 조금만 더 내고 밑작업을 위해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고,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은 조금 더 정제되고 정리된 그런 공간 연출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